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나에게 힘을 주는 아들러 심리학. 불완전한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라. 글 싣는 순서 1. 자기 결정성. 모든 것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결과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이 열등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3. 감정사용법. 감정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출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묻는 것이다. 4. 라이프 스타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언제나 확실히 지키고 있는 운동의 법칙을 갖고 살아간다. 성격은 지금 이 순간 바뀔 수 있다. 5. 대인관계.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로 귀결된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업무관계, 교우관계, 애정관계,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없다. 6. 가족. 가족이 곧 세계다. 가족 구성을 조사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7. 학습. 혼자서도 칭찬해서도 안 된다. 누구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8. 공동체 감각.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을 없애줄 만한 종합적인 시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9. 용기.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가져라. 아들러 심리학의 목적은 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용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10. 과제의 분리. 다른 사람의 과제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느끼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1. 자기 결정성. 1.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만큼 단순한 것은 없다. 2.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화가다. 당신을 만든 것도 당신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당신이다. 3.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늘을 원망하여 눈물로 지새울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여 남은 인생을 충실히 살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4. 유전이나 성장 배경은 그저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재료로 불편한 집을 지을지 편안한 집을 지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5. 책임을 전가할 때 내뱉는 전형적인 변명. 부모를 잘못 태어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팔자니까. 6. 인간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우리를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7. 인간은 때때로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킨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만들어 안전지대로 피신하고는 남몰래 한도의 한숨을 내쉰다. 8. 건강한 사람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바꾸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한다. 9.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지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이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이다. 10. 유전과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 열등감. 11. 당신이 모자라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을 느낀다. 목표가 있는 한 열등감은 생기기 마련이다. 12.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13.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겁쟁이가 많다. 하지만 열등감을 발판 삼아 위협을 달성한 사람 또한 수없이 많다. 14. 인간은 올바른 행동으로 주목받지 못하면 때로 그릇된 주목을 받으려 한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짓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다. 15. 센 척하는 이유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이다. 세 보이려 노력하지 말고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16. 남을 챙기기 좋아한다고 무조건 친절한 사람은 아니다. 상대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려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7. 인간은 주목받지 못하면 못된 짓을 해서라도 주목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면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날 뿐이다. 18. 모두 나를 싫어해.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은 냉정한 시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사라진다. 19.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 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3. 감정사용법 20.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동시에 동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우는 것이다. 21.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다.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22. 감정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와 같은 것.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감정을 이용하자. 23.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이다. 24. 어린아이는 감정만으로 어른을 지배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면 아직 덜 자랐다는 증거다. 25. 질투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움직이려 하면 머지않아 상대가 떠나버릴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26. 남자친구에게는 애교를 떨지만 배달원에게는 쌀쌀맞게 대한다. 인간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한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7.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이 갈등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아는데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28. 무의식적으로 한 일이야. 이성이 욕망해지고 말았어 라는 말은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29. 분노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이다. 감정은 배설이다. 배설물을 조절한들 무엇이 바뀌랴. 4. 라이프 스타일 30. 라이프 스타일, 즉 성격이란 인생의 설계도이자 인생이라는 무대의 각본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인생은 180도 바뀔 것이다. 31. 나는 무엇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어야만 한다. 성격의 근원에는 이 세 가지 가치관이 자리한다. 32. 인간은 10살 정도까지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완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사용한다. 33. 분홍색 렌즈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분홍색이라고 착각한다. 본인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한 채. 34. 기존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를 일으켜도
사람들은 좀처럼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려 한다. 35. 늘 혼난다고 해서 꼭 어두운 성격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 부모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부모를 반면교사로 삼을지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니까. 36.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커먼 센스와 완벽히 일치한다. 비뚤어진 개인 논리에 뿌리를 둔 성격은 행복해질 수 없다. 37.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없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주 사용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고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다. 감정 사용법만 바꾸면 되니까. 38. 스스로 바뀌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바꿀 수 있다. 5. 대인관계 39.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기인한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도인조차 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40. 요즘 좀 우울해요. 바빠서 쉴 수가 없어요. 마치 내면의 고민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대인관계의 문제다. 41. 고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42. 인생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업무 관계, 두 번째는 교우 관계, 세 번째는 애정 관계이다. 뒤로 갈수록 해결은 어렵다. 43. 다른 사람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뭐 해주지 않는다는 고민은 본인만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44. 교우 관계나 애정 관계에서 실패한 후 그 쓴맛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업무 관계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조차 두려워한다. 45. 애정 관계란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만큼 해결된다면 깊은 안식을 맛볼 수 있다. 46. 배우자를 복종시키려고 하거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비난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47. 아이에게 가족은 세계 그 자체이므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목숨을 건 전략이 그대로 성격 형성으로 이어진다. 48. 첫째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막내는 독서를 즐긴다. 이렇듯 형제인데도 잘하는 분야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49. 첫째는 처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독점한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왕자와 특권을 빼앗긴다. 그러면 그는 과거의 제국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50. 삼형제 중 둘째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적이 없으므로 경쟁적, 공격적이고 비뚤어지기 쉽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내는 의례 사랑받기 마련이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 보상임을 받으려 한다. 막내는 영원한 아기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52. 외동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막내와 달리 형제 자매가 없으므로 대개 인간관계에서 서투르다. 53. 몸짓이나 말투가 부모를 닮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이는 부모를 흉내내어 부모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한다. 그 결과 정말 닮아가는 것이다. 54. 아이는 부모의 가치관을 무시할 수 없다. 완전히 복종하며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거부할 뿐이다. 부모가 경찰인데도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가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다. 55.
아이는 부모가 붙인 꼬리표, 이를테면 똑 부러지는 애, 응석바지, 말괄량이, 부끄럼쟁이 등에 대해 과도하게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56. 아들러파 상담 치료사는 가족 구성과 어린 시절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성격을 밝혀낸다. 7. 학습 57. 혼자거나 칭찬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혼자거나 칭찬을 듣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평가해주지 않는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한다. 58. 혼내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혼나는 사람은 활력을 빼앗기고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59.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친밀감이 묻어나는 대화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다. 60. 문제 행동에 주목하면 인간은 그 문제 행동을 반복한다. 혼내는 것은 나쁜 습관을 들이는 최고의 훈련이다. 61.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아주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62. 인간은 오직 실패에서 배운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바뀌자고 결단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자. 63. 벌을 주면 안 된다. 결말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아이가 식사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혼내지 말고 그냥 밥을 주지 말아야 한다. 64. 우리 애는 말이 늦어요 하며 부모가 끼어들어 통역해버리면 아이는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어져 정말로 말이 늦어진다. 65. 사람을 키우다가 고민이 생기면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이 경험을 통해 상대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반드시 해답을 찾을 것이다. 8. 공동체 감각 66.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 받는 것보다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하는 유일한 길이다. 67.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 보상이 전혀 없더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68. 다른 이는 나를 도와준다. 나는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다. 나는 무리의 일원이다. 이 생각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69.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빼앗는 자, 지배하는 자, 도망치는 자, 이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70. 인간은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정신이 쇠약해지거나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 된다. 71. 일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일을 안 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지만 최악이다. 72. 상대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권리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그는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게 될 것이다. 73.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감사를 전해야 한다. 감사받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이에게 베풀 것이다. 74.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 75.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에 의미가 있다. 76.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해라.
77.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란 근거도 담보도 없이 상대를 믿는 것,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대를 믿는 것이다. 78. 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의 감사나 칭찬은 필요치 않다. 베풀 때는 자기 만족으로 충분하다. 79.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는 보다 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 나보다는 동료, 동료보다는 사회 전체를, 그러면 적어도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80. 불합리한 상사나 선생님에게 억지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시장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보다 큰 공동체를 생각하라. 9. 용기. 81. 용기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말한다. 용기 없는 사람이 어두움과 마주치면 깜깜한 허방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다. 82. 인간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준다고 느끼고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만 용기를 얻는다. 83. 다른 이의 평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84. 칭찬해서는 안 된다. 칭찬하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은 나보다 낮은 존재다. 어차피 당신이 감당할 리 없다고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85. 실패나 미숙함을 지적하면 안 된다. 잘못한다고 대신 해주어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용기를 없애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다. 86. 인간의 심리는 물리학과 다르다.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면 용기를 빼앗을 뿐이다. 해결 방법과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 87. 인간 행동의 95%는 올바른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다며 그것을 무시한다. 불과 5%뿐인 그릇된 행동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88. 성격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얌전한 것이다. 느려 터진 것이 아니라 꼼꼼한 것이다.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전을 하는 것이다. 89.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이란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90.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말투로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면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91. 케이크 먹어버렸어? 너무해. 이렇게 화내고 노려봐서는 안 된다. 다 먹어버렸구나. 아쉽네. 라고 말해야 한다. 92.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켜보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93. 과잉 보호는 상대방의 용기를 빼앗는다. 도와주거나 과잉 보호하지 말고 홀로서는 연습을 시켜라. 94.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원인 규명이라는 비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라. 그것이 바로 상대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다. 95.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라.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만 보는 것이다. 96.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배후에 있는 동기나 목적은 반드시 선이다. 10. 과제의 분리. 97.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는 정말 당신의 문제인가?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곤란한 사람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98.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남편이 책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아내의 과제다. 그 과제를
멋대로 짊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99. 그것이 당신의 과제라면 부모가 반대해도 부모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과제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100. 뒤에서 욕을 하든 싫어하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 사람의 과제다.